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중국의 연간 옥수수 생산량을 10%나 감소시킨 열대 거세미 나방이 국내에도 상륙하면서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가들은 나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적용 약제가 뭔지 모르겠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옥수수 주산지에서는 열대 거세미 나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대책 마련이 한창인데요. 강원 홍천군의 옥수수 농가들을 김인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열대 거세미 나방이 국내에 상륙하면서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열대 거세미 나방의 국내 발생이 첫 확인된 건 6월 19일. 제주시의 옥수수밭 4곳에서 발생한 데 이어 6월 25일에는 전남 무안과 전북 고창에서도 열대 거세미 나방 애벌레가 발견됐습니다. 이 소식에 깜짝 놀란 건 국내 옥수수 농가들입니다. 열대 거세미 나방은 옥수수나 벼 같은 화분과 작물에 주로 발생하고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국에서 옥수수의 대량 발생에 생산량을 대폭 감소시켰기 때문입니다. 강원 홍천군에서 25년 넘게 옥수수를 재배해온 최천홍 씨는 요즘 무더운 날씨에도 멸강 나방을 잡아내느라 분주합니다. 그런데 이름도 처음 들어본 나방이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벌거지가 지금도 기성을 많이 부리는데 그것까지 와서 기성을 부린다면 농민들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길 거예요. 옥수수밭은 날마다 가고 그 뭐 거세미 나방이 뭐 온다 침투한다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쓰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외래병해충인 열대 거세미 나방이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옥수수 농가들은 방제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홍천군 두촌면의 옥수수 장목회장 김동수 씨 또한 열대 거세미 나방이 옥수수 주산지까지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옥수수 농가들은 뙤약볕에도 농협과 농약업체 직원들에게 열대 거세미 나방의 특징과 방제법을 배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긴 벌레죠. 또 발생했을 때 어떤 약제를 쳐야 되는지 여러 가지 하나도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무방비 상태거든요. 이게 상판 듣지도 못하던 거세미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아주 걱정이 대탄 같죠. 발생됐다면 뭐 완전히 한해 농사 망치니까요. 전문가들은 열대 거세미 나방이 국내에서 번식한 뒤 7월 초 성충으로 대거 출현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성충은 한 번에 최대 1000개까지 알을 낳고 하룻밤 사이 무려 100km 이상 이동할 수 있어 국내 전역에 빠르게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발생하면은 수확량은 거의 기대할 수 없고요. 그 순부터 갉아먹기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뿐더러 또 옥수수가 열렸다 하더라도 상품성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농가들이 논밭을 꼼꼼히 살펴 애벌레 발생 유무를 파악하고 발생 초기에 빨리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애벌레가 어릴수록 방제 효과가 더 높아섭니다. 또 예방적 차원에서 약제를 살포하거나 발생 초기에 작물에 약액이 충분히 묻도록 뿌려줘야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재 농촌진흥청에는 벼, 옥수수, 기장, 조, 율무 등 26개 작물에 대해 열대 거세미 나방 방제 농약이 등록돼 있습니다. 발생 초기에는 침투 이행성이 가능한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다발생기에는 그 고령충의 효과가 뛰어난 약제를 선발을 해서 적용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지고 난 후에 방제 작업을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열대 거세미 나방은 해가 진 다음 활동하는 야행성 해충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발생하면 옥수수밭을 초토화시키는 열대 거세미 나방. 농가들의 철저한 예찰과 방제가 시급해 보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외래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수입 물품 취급자도 식물 검역 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 병해충을 발견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농업 분야 제도를 윤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래 병해충에 대한 검역 정책이 하반기부터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식물 재배자에게만 병해충 피해 식물 또는 규제 병해충 발견에 따른 신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턴 화주나 운송업자 등 수입 물품 취급자 또한 규제 병해충을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대상 병해충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7년 이후에 그 붉은 불개미등 그 외래 병해충이 공산품이나 그 조경용 석재 이런 것들이 그 적재된 수입 컨테이너에서 그렇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법령 개정을 통해서 수입자라든지 컨테이너 취급 업무 종사자가 붉은 불개미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됐을 때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여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지 임대차 제도도 임차 농업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고령농이 부분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임대차 허용 사유를 확대하고 시설 농업 등의 임대차 기간도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차 농업인의 임대차 계약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반기 중으로 농지법 시행규칙 서식을 신설해 표준 계약서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월동 무배추와 당근, 쪽파와 실파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도 하반기부터 시작됩니다. 정부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자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을 확대한 결과입니다. 우선 당근과 파 관련 보험의 가입 기간은 7월 15일부터 8월 9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제주 지역에선 당근, 충남 아산과 전남 보성에선 쪽파와 실파 보험이 판매됩니다. 또 9월에는 월동 무배추 농가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축산 농가를 위한 제도도 개선됩니다. 우선 가축 살처분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 안정비용 지원액이 늘어납니다. 그간 생계 안정비용은 통계청의 농가 경제조사 통계에 나온 전국 농가 평균 가계비를 기준으로 지급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축산 농가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7월부터 생계 안전비용 지원 기준을 전국 농가 평균 가계비에서 전국 축산 농가 평균 가계비로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들은 앞으로 생계 안전비용으로 월 255만 3천 원이 아닌 312만 5천 원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계약 사용 농가들도 7월부터 살처분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계약 사용 농가들은 가축의 소유자가 아니란 이유로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계열화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계약 사용 농가들의 사육경비 수급권을 보호하고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자 보상금 지급 대상을 계약 농가로 변경했습니다. 농업 분야의 새로운 자격증도 눈에 띕니다. 정부는 쌀 산업의 품질 고급화를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코자 양곡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올해 안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양곡관리사들을 통해 정부 비축미를 관리할 방침이라 정부 비축미의 품질과 관리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양파 농가들은 가격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정작 양파값이 떨어진 것에 대해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황 호조로 인해 지름 8cm 이상의 큰 양파가 많이 생산된 반면 가정에서 주로 쓰는 중소과의 양파는 오히려 물량이 부족해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또 해결책은 없는지 강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산 중만생종 양파가 유례 없는 대풍을 거두면서 정부가 최근 양파 과잉 생산량을 17만 톤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과잉되는 물량을 15만 톤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2만 톤 더 상향한 겁니다. 하지만 양파의 주산지에선 과잉 생산량이 최대 30만 톤에 달할 것이며 그것도 대부분 구 크기가 굵은 양파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남과 전남 지역 등 주산지에서 생산되는 양파를 보면 지름이 8cm 이상인 것이 많고 무게도 최소 300g, 보통 500g에 달하는 것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양파 한 개당 지름이 7에서 8cm에다 무게가 200에서 250g인 중소가 양파의 물량은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중소가 양파는 보통 1.5kg 또는 3kg 소포장망에 넣어서 판매하는 것으로 일반 가정에서 주로 소비되며 일선 대형 유통업체, 마트와 동네 슈퍼들이 가장 선호하는 중량대입니다. 이처럼 소비자가 선호하는 규격대의 물량이 귀해지면서 도소매 간의 가격차 역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양파 중품 1kg 도매 가격은 276원으로 평년 711원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소매 가격은 1,318원으로 평년 1,444원과 비교해 7%가량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도매값은 반토막이 난 데 비해 소매값은 거의 떨어지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소포장용 양파의 물량이 부족한 것 때문입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은 양파 풍년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분 작업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그 대포장 작업했을 때보다 거의 2배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소매 쪽은 가격을 낮추기가 힘들어요, 되게. 소비 확대를 하려면 소매 매장 쪽에서 대가 형태를 벌크 판매를 좀 해주면 단가를 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좀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양파의 수급 안정을 위해서 중소과의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유통하고 대과의 소비를 효과적으로 늘리는 등 규격대별로 각기 다른 처방전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정부가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로컬 푸드의 유통 비중을 앞으로 3년간 1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로컬 푸드 직매장 역시 1,200여 곳까지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내 농산물의 소비를 적극적으로 늘려 농촌을 활성화하고 농가 소득을 높여나간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로컬푸드 소비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해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3개년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의 골자는 로컬푸드의 가치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70%까지 높이고 군급식이나 공공급식 등 공공분야 중심으로만 조성됐던 로컬푸드 소비 체계를 민간의 협력을 통해 민간으로도 확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렇습니다. 먼저 로컬푸드를 활용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매년 15곳 발굴해 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그 역량을 높여나가기 위한 코디네이터를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참여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로컬푸드 소비체계 구축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100개까지 늘리고 시민단체가 로컬푸드를 활용한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 활동비도 지원합니다. 또 로컬푸드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갖추기 위해 중소농을 육성하고 농가 단위 소규모 농산물 가공을 촉진하고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로컬푸드의 소비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나왔습니다. 공공분야에서는 전국 혁신도시 공공급식과 군급식에 공급되는 로컬푸드의 비중을 현재 4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경북도와 경북 안동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한 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급 사업도 매뉴얼화해 다른 지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지역 먹거리를 접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직매장의 숫자 역시 농협 하나로마트를 거점 삼아 지난해 229곳에서 2022년 1,210곳까지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지역별로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꾸려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점차 지역에서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로컬푸드가 하나의 의미 있는 대한유통체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데 이번 계획이 의미가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계획을 통해 전체 농산물 생산액 중 로컬푸드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4.2%에서 2022년 15%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전북 완주처럼 로컬푸드 소비체계가 안정화된 선도지자체 10곳을 육성해 7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MBS 뉴스 이현경입니다. 농민들이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100세 시대 노후 재테크 시간입니다.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와 함께 농민들이 꼭 알아둬야 할 노후 재테크 요령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의 책임연구원 김은혜입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죠.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이 높을수록 가입기간이 길수록 증가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이 늘어날 때 국민연금 납부액도 최대한 늘려서 납부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부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입 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려면 근로기간 동안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고
가입 기간을 30년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부부 모두 가입해서 연금을 동시에 받는 연금 맞벌이를 권합니다. 농어민의 경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활용해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 보험료 지원을 2배로 받아서 각각 연금을 받는 연금 맞벌이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번째, 추후 납부를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처럼 소득이 없어서 납부 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서 연금 수령액도 늘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60세 이후에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할 경우 65세까지 가입 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조기 노령연금을 활용하고 여유 소득이 있다면 연기연금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연금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빨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1년당 6%씩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결국 5년 일찍 받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받는 노령연금의 70%를 받는 셈입니다. 반대로 연기연금은 연금 수령 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연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1년에 7.2%가 가산되어 5년을 연기한다면 36%가 가산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납부 기간이나 금액을 변동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나에게 맞는 노후 재테크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민신문사는 최근 서울 서대문구 본사회의실에서 노인의료 나눔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농촌 저소득층 노인의 무릎관절 수술비 지원과 사업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인성 질환 건강상담 프로그램 진행과 의료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이상욱 농민신문사 사장과 탤런트로 활동 중인 김성환 노인의료 나눔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는 최근 지역 푸드플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삼락농정위원과 농업인, 도시군 관계공무원 그리고 로컬푸드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삼락농정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농협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푸드플랜을 수립하는 데 있어 도와 시군의 역할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는 최근 개발된 산타리 버섯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재배농가와 함께 판촉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시장에선 고기 느타리 버섯이란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는 산타리 버섯은 조직이 쫄깃쫄깃하고 고기 질감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 느타리 버섯보다 단백질과 칼슘, 가바 및 아미노산 함량이 높으며 주요 맛성분인 글루탐산 함량이 높아 식미가 우수합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도청 문예회관에서 2019 충남 딸기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딸기연구소와 충남딸기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시군 딸기 농가 등 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시관 관람과 결의문 낭독, 강연 토론회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딸기 산업 정책과 발전 방안, 딸기 신품종 개발 현황 등과 관련해 다양한 발표가 이뤄졌으며 토론회를 통해 지역의 딸기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